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SMR 곧 소형 모듈 원전, 제2의 마스가 혁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300개의 원전을 한국이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며 법까지 개정했던 트럼프가 한국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선업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또 다른 역사를 쓰자고 제안해온 것입니다. 그 원자력은 바로 SMR 곧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바로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을 통한 제2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SMR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새로운 구호가 워싱턴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이렇게까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원전 300기와 별도로 소형 모듈 원전도 우리에게 제작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500억 불 무상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주려는 것일까요? 사업가인 트럼프가 손해보는 일을 할 리가 없을 텐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요?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실 만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산업 전문 기자 박상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워싱턴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회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양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SMR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 한미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협력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산업 협력 의제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그리고 원전. 이 4개 분야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원전 분야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급부상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원전 분야에서 비슷한 수준의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후퇴로 해군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던 것처럼 원전 분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함정이나 상선을 만들어 우선 공급하는 방안, 미국에서 조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 이것들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원전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협력 모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조선업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한 영역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 원전 산업이 겪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섬에서 벌어진 원전 사고. 이 사건은 미국 원전 산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후 40여 년 동안 미국은 신규 원전 건설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원전 건설 기술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설 인력과 노하우가 점차 사라져갔다는 것입니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한 임원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원전 설계의 원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전을 건설하는 역량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약 100기가와트인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4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착공한다는 목표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추가로 지어야 할 300기가와트는 1기가와트 기준 원전 약 300기 분량에 해당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전례 없는 물량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부터 자금 조달, 실제 착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배경에는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있습니다.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AI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수요는 작년 25기가와트에서 2030년 80기가와트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겪고 있는 위기의 정반대편에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40년간 멈춰 선 동안 한국은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한국 수력 원자력은 4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만 32기의 원전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각각의 원전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설 기술력을 의미합니다. 한국 원전업계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황주호 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계속 힘을 쓸 것인가 아니면 미국 시장을 겨냥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는데 미국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한국의 압도적인 원전 건설 실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원전 건설 실력은 이미 해외에서도 검증받았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보여준 성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계획된 일정보다 앞서 완공하면서도 품질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의 결과였습니다.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협력사와 함께 현재까지 국내외에 34기의 원자로를 공급했습니다. 이들이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은 미국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원전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건설하는 동안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를 통해 얻은 교훈들이 지금의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기 단축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SMR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SMR은 스몰 마절러 리액터, 즉 소형 모듈 원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작다고 해서 그 파급력이 작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존 원전과 SMR의 차이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통적인 원전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원전은 매우 크고 복잡합니다. 건설에 수년이 걸리고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 번 지으면 수십 년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SMR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크기는 기존 원전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안전성과 효율성은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MR의 가장 큰 장점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 가져다 조립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품질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SMR은 모듈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개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 모듈로 시작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점진적으로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SMR은 특히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시설에 매우 적합합니다. AI 산업의 성장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SMR은 완벽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확장 가능성도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대형 원전으로는 이런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SMR은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이미 합작사를 구성하여 미국 등 주요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양사의 강점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SMR 설계 기술과 인허가 노하우를 제공하고 한국 측은 실제 건설과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원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SMR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실무진 간의 협상도 훨씬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될 때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급진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우수한 금융 기법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험이 미국의 대규모 SMR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미국 조선 전문 인력 양성이 핵심 요소였던 것처럼 SMR 분야에서도 미국 현지 인력 양성이 중요한 협력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의 SMR 산업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현재 출자 규모와 비율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이러한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MR 협력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또 다른 중요한 의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5년에 개정되어 2035년까지 유효합니다. 아직 시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정 의지를 표명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협정에는 한국이 원전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제약이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아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는 일부 허용되어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전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큰 제약입니다. 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결국 미국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이 원하는 개정 방향은 명확합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하여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원전 강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SMR 시대에는 이러한 역량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핵연료 주기 관리도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은 핵무기 개발과도 연관될 수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한미 SMR 협력이 성공한다면 이는 단순히 양국 간의 산업 협력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SMR이 상용화되면 원전은 더 이상 대형 전력 회사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됩니다. 중소규모의 전력 수요자도 원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은 원전 기술 강국에서 SMR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물론 경제적 이익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미 SMR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10년 내에 전 세계 SMR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술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기술력 확보입니다. SMR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입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실증 경험을 축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력 양성입니다. SMR은 기존 원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 시스템부터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 체계 정비입니다. SMR에 적합한 안전 규제와 인허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SMR의 안전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이제 공은 한국에게 넘어왔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이 역사적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2의 마스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협력 사례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